2019년 9월 9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기획방송 올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예, 어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살짝 번아웃된 상태여가지고요. 예, 제가 방송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물론, 번아웃된 상태라고 해서 들어 누워서 끙끙 앓고 이런 건 아닌데요. 사실 제가, 기획방송에 드리는 정성이 좀 남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야, 들어봤더니 별 내용 없더라 라고 하실진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줬던 그 주식 고수가 저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들,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또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어봤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뭘 궁금해하실 거라는 거를 정확히 짚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시작에 불과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판을 딱 펼쳐놓은 건 아니지만 슬슬 지금 워밍업 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 회 한 회 방송을 녹음할 때마다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8일 날 올려드리지 못한 기획방송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76님께서 기획방송 들으시고 저에게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기획방송에서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며칠 동안 지금 연기가 됐으니까 답을 여기서 드리면, 하한가 간 종목이 없는 날은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겠다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픈데, 화이팅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아웃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텐데요.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저도 인간인데 이 정도면 번아웃 해야죠. 그죠? 제가 3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게 뭐냐면 6월 말까지 돈다방 미쓰리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돈다방 미쓰리를 하차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하차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다. 그때부터 제가 한 번도 지금 쉬지 않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막상 6월 달이 되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고요. 시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돈다방 미쓰리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서 방송을 내려놓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를 사랑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성의를 무시하고 제가 책임감이 좀 없어 보이는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돈다방 미쓰리를 내려놓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6월 이후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네요. 제가 올해 들어와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더라고요. 역시 인간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구나. 6월 말까지 열심히 하면 6월 말 전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지. 만약에 없다면 그건 아닌 거야. 돈다방 미쓰리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끼어들 판이 없어. 포기해야 돼. 이렇게 제가 계획을 했는데 야, 뭔 인생을 네가 설계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를 보여주듯이 6월 달까지는 그게 별반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6월 이후까지 꾸준히 하니까요. 제 계획과는 틀어지게 6월 달 이후에 좋은 소식들이 하나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맛에 인생 사는 거겠죠. 지금 상태로는 제가 약간 번아웃 되어 있는 상태지만 충전을 할 시간은 아직은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충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허무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컨디션 조절을 좀 해가면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고요.
물론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오늘, 글쎄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 어떤 전문가는 어쩌면, 예, 태풍 관련주를 추천하겠죠. 태풍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농업비료 관련주들, 예,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러면, 농작물들 피해가 크니까, 그 비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비료 관련주들이 태풍 관련주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 링닝의 특징이 강한 바람이었잖아요. 강한 바람이어서 시설물 피해가 컸다. 그러면 그 시설물 어딘가 망가진 그 시설물을 다 폐기시켜야 되고 다시 예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태풍 관련주에서는 농업비료 관련주와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관련주들 원래 이제 태풍 관련주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아마 어디선가 그 누군가는 예 분명히 이 관련주들을 추천할 겁니다. 그 전문가 그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가 얼만큼의 회원을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이 장중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나눠지겠죠. 어떤 전문가가 추천을 하고 그 추천을 받은 회원들이 그 종목을 산다. 자, 주식이 왜 올라간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종목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또 한편으로는 그래 분명히 어떤 전문가가 태풍 관련주 추천할 거야. 우리 지난번에 못 팔았던 거 이번에 팝시다. 그래서 예,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주식이라는 녀석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면 확률이 맞아 떨어진다면 예측에 맞아 떨어진다면은 어찌 보면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이 예측 불허한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미쓰리는 주식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고 문과 중에서도 심리학과고 어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 아니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죠. 2 더하기 2는 4죠. 예, 뭐 물론 2 더하기 2는 귀요미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웃기자고 한 얘기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예,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고 방향성을 잡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마치 인생처럼 엇박자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시면서 예, 제가 이 일정 매매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저는 일정 매매를 어찌 보면은 그 만들어낸 분의 제자로서 예, 거의 1세대로서 그 일정 매매 움직임, 그동안 일정 매매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진화됐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에 대해서 참 들을 얘기가 많은데 예, 나중에 언젠가 한번 기획방송에서 그 보따리가 아마 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술에서 준비한 이야기 예, 하나씩 시작을 해보면은요. 자, 우선 지난주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예, 2009포인트, 예, 4포인트로 전일 금요일 날 예, 마감을 했습니다. 2009포인트. 대한민국의 자존심 2000포인트는 일단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증권사들이 바라보는 방향은요. 일단 중국의 확실한 경기 부양, 지급률 0.5%이나 거기에다가 10월 15일, 11월 15일 추가적인 경기 부양. 물론 중소기업에 관련된 은행이긴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의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ECB, FOMC 다 경기 부양할 거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증시는요. 증권사들이 좋게 보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한번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추석 전까지의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9월달 전체적으로는 전강 후약을 생각하고 있고 그 기준선이 되는 날은 9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되지 않겠는가.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시나리오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위기는 저는 예상했잖아요. 그죠? 예, 분명히 증권사들이 이제 간다고 얘기할 거다. 그랬을 때
이번 주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증시가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했는데 9월 11일 날 내마녀의 날에 콜이 승리를 해서 증시를 뭐 이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지만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빠이 올라서 아주 가득 올라서 9월 11일 날 증시가 딱 끝나고 이제 9월 12일, 9월 13일 추석 연휴 돌입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증시가 드디어 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10월 달에 만나기로 했고 각국의 경기 부양하고 뭐 이건 뭐 그냥 10월 달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게 저는 가장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시나리오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그 어떠한 리스크들을 모두 다 잠재워 버리면서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녹음하기 전에 기사를 잠깐 봤는데 뭐 10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뭐 베팅 가능하다고 이런 기사가 벌써 나올 정도였으니까 개인들이 넘어가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자, 당장 증권사들이 제시한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요. 케이프투자증권이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1970에서 2050포인트. 제목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수는 좀 상관하지 마시고 제목을 보면 무역 분쟁 완화 및 경제 지표 결과에 따른 시장 방향 점검 필요. 근데 이게 시장 방향이 그러니까 시장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경기 지표 결과에 따른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경기 지표가 부진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 방향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 시장 방향의 점검은 뭡니까? 뭐 악재가 좀 해소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요. 198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까지 잡았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씩 옅어진다. 자, 또 하나. 하나금융투자증권을 보겠습니다. 1980에서 2030포인트. 꼬임에서 풀림으로. 자, 지금 세 군데 증권사 모두 어떤 상황입니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장 이제 9월 9일 오늘 월요일 날 또 새롭게 주말을 보낸 증권사들이 새로운 또 전망들을 제시했을 때 KF, NH 하나를 제외하고 또 다른 증권사들의 주간 증시 전망을 보면 대략 이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9월 11일 날 콜이 압승한다. 그랬을 때 개인들이 야 진짜 가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때가 정점이라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그리고 증시에서 지금 악재가 없다면 특히 분명히 어딘가는 악재가 있겠지라는 그런 그 안개 속을 헤매는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돈다방 미스에서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르헨티나 우려감이 있거든요. 물론 아르헨티나의 이런 우려감이 이 디폴트 우려감이 지금 글로벌 경기 부양에 묻혀서 그냥 묻어가 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서도 이런 얘기 해드렸죠. 우리나라 증시는 1900에서 2000포인트 가는 건 쉽다. 그런데 2000에서 2100포인트 가는 일은 어렵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뭐 때문이다? 매물대가 너무나 크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물대가요. 지금 각국의 경기 부양 이런 걸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냥 이제 뭐 장기전 된다. 뭐 괜찮을 거야. 이걸로 그냥 해소되기에는 매물대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갈 수 있는 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제가 9월 9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쭉 하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물 건너 갔구나. 미국의 경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예, 2분기
GDP 경제성장률 지금 잠정치가 2.0% 나왔는데 이건 확정치가 2.0%가 될 수도 있고 1.9%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예, 이거 뭐 미쓰리는 지리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전문가는 뭐 내년 대선 때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날 당장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10년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년 정도까지 예상한다는 얘기 안에는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북한과의 관계 지금 안 풀리고 있죠. 그랬을 때 지금 북한과의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봉착에 들어갔다. 거기에다가 지금 아프가니스탄과의 문제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서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시연대기의 방송 출연했을 때 어떤 이제 발언들을 얘기하면서 그 진행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미쓰리님은 정치는 못 하시겠다. 근데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뭐 경제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예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경제보다는 이런 그 예술 쪽으로 예, 그쪽으로 훨씬 더 좀 그러니까 그쪽이 약간 맞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오히려 이런 투자론 쪽보다는 마케팅, 뭐 광고 이쪽이 훨씬 더 제가 좋아했고 잘 맞고 가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 결국 그 얘기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 경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는 진짜 개뿔딱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지금 이 영국의 어떤 뭐 의회법 이런 것들은 경제를 풀기 위한 즉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제가 영국 어떤 그 의회법 같은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전 대한민국 정치법에 대해서 개뿔딱지도 모르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보면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라기보다 돈을 아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위기에 봉착돼 있는 상태인데 경제 대통령이 위기를 봉착했을 때 과연 정치적인 스타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짓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걸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코스피가 2009포인트로 마감했으니까요. 만약에 전문가들 예상대로 2030에서 20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상승 요인은 무엇이냐?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다.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주요 수출주의 개선이 기대되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회복된다는 점. 자, 이렇게 상승 요인으로 잡았고요. 하락 요인은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유럽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무역 분쟁 재개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 주의 빅 이벤트는요. 자, 우선 11일 날 대한민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물론 저도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엄청나게 빠지면 그거 엄청나게 빠진 것들이 그 다음날 이렇게 바로 지수를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 능력이 있고요. 또 엄청나게 올랐을 때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상승폭을 약간 좀 식히기 위해서 다시 지수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그 작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9월 11일 내마녀의 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려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진행되다가 추석 연휴 전에
콜이 이겨서 끝날 수도 있고, 화요일까지 분위기 좋고, 수요일 오전장까지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오후에 막판 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만약에 장 막판에 빼버리면, 예, 개인 투자자들 왜 굉장히 멘붕되겠죠. 야, 도대체 선물 옵션 뭐야? 그 동시만기일 뭐야? 이렇게 동시만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만약에 화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 오후에 갑자기 상승폭을 막 반납하고 확 하락해버리면 그분들은 또 완전히 멘붕되셔가지고, 예, 우울한 추석 연휴를 보내실 가능성이 높겠죠. 자, 11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 증시는 휴장이고요. 중국은 13일 날 휴장입니다. 그리고 12일 날 목요일 날은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는 이번이 아마 드라기 총재의 마지막 그 회의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이 부양해야 된다, 완화적 통화정책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즉 드라기 총재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차기 ECB 총재와 어떤 의견이 좀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ECB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을 했는데 만약에 라가르드가 매파라면 드라기 총재의 어떠한 판단에 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장 만약에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을 해놨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매파다 그랬을 때는 당장 판을 바꿔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드라기 총재가 봤을 때는 자기의 바통을 물려받을 라가르드 총재가 똑같이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자기의 마지막 22 통화정책회의에서 휘나레 한번 날려주고 바통을 넘겨줄 가능성이 있죠. 라가르드 총재 입장에서는, 예, 그래, 유종임이 걷어. 그리고 드라기 총재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이렇게 경기 부양해 놓을 테니까, 뭐, 라가르드 네가 그렇게 크게 판을 밟지는 않을 거니까 잘해봐. 이렇게 쉽게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다못해 시장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하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바주카 폭격의 어떤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죠.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9월 15일 전까지는요. 예, 분위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증시 분위기가 아니라 예, 어떤 경기 부양의 분위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미국 민주당 제3차 대선 경선 TV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 1차, 2차를 통해서 20명 후보에서 10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점점 수세에 몰렸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민주당이 이제 뭐 3차 대선 TV 토론회까지 진행을 하고 분명히 TV 토론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실패를 까겠죠. 자, 그거를 뭔가 커버하기 위해서 대중국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겠는가.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이번 다가오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중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깜짝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밀리니까 그거를 뭔가 분위기를 전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유엔 총회가 아니라면 앞으로 다가올 11월 달 APEC 정상회담에서 그 정상회담 전후에 또 아주 작은 스몰 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휴전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식이고 사중 전회가 있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뭔가 미국과 이렇게 작은 스몰 딜이라도 해서 뭔가 봉합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트럼프는 봉합하고 싶어 하지만 그 봉합하는 문제도 결코 쉽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뭐 굳이 봉합을 왜? 그죠?
지금 열심히 경기 부양하고 있고 오히려 분위기는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뭔가 뭐 스몰 딜을 하든 뭐 하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중 전회 때문에 뭔가 스몰 딜을 준비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그리고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겠죠. 지금 지난주에 경기 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이 어떤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면 이러겠죠.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왜냐? 중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역시 뭐 생산자 물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소비자 물가도 발표되고요.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자, 2부에서요.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왠지 문제가 봉합된 것처럼 보였던 그런 문제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불씨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불씨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향을 띤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안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